자, 반갑습니다. 송도 캠퍼스 수학학원입니다. 포스코 고등학교 25년 작년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사실 이 동네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을 테니까 어려운 게 맞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함정이라 그래야 되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고 한 5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텐데, 그 문제에 내가 풀어주는 문제 이외에도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문제를 이렇게 5개만 좀 풀어줄 건데, 그 이외의 것들이 좀 나는 이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좀 궁금한데 싶은 게 있으면 학원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상담하고 저랑 같이 상담해보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포스코 고등학교 한 3년치 기출문제 손글씨 풀이한 것도 좀 같이 제공해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포스코 고등학교 시험이 진짜 어려웠는지, 어렵게 풀었던 건 아닌지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보자고요. 자, 우리 사실 이런 문제 많이 봤었어. 이런 거 나오면 나 이거 x에다 뭐 집어넣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일단 A0 너가 의미하는 게, 얘들아 이거 의미하는 게 상수항인가? A0이 의미하는 게 상수항인가? 아니지, 이거 상수항 아니야. 자, 상수항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 그걸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상수항 나와?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 이거 구하고 싶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셔야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너는 당연히 우리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이거 A8도 한번 구해보고 싶어. A8. 그럼 A8 너는 이거는 그럼 최고창의 개수인가? 맞지? 이거는 최고창의 개수 맞지? 왜냐면 8차는 지금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는 당연히 우리가 1이구나 라고도 쓸 수가 있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당연히 준비 많이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을 거야. 그치? 그래도 좀 천천히 차분차분하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 알겠죠?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천천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보면서 해왔던 것들이 나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8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려면 나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래야 얘네들이 전부 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그러면 좌변에다가도 우리가 2를 집어넣으면, 자, 2의 8승이니까 25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32가 될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1, 일단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중간에 뭐하러 계산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A의 0, 마이너스 A의 1, 더하기 A의 2에 마이너스 쭉쭉쭉 더하기 A의 8, 나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x에 뭐를 집어넣어라? 0을 집어넣어라. 그쵸? x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1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i의 특징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짝수, 번호가 짝수 아이들이니까 나 이거 2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건데? 짝수가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2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6 더하기 A의 8 너네들은 256에 마이너스 32에 우리가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결국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부터 좀 계산을 해보면
128에 2로 나눈 거니까 이걸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그쵸? 이렇게 계산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뭐야? 15 빼는 거니까 113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이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 요거. 그러면 나는 너 A0하고 너 A2하고 나 여기 있는 A8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미 다 구해놨지? 너하고 너는 구해놨잖아. 너도 1이고 너도 1이고 지금 이렇게 구해놨다고. 그런데 내가 왜 A0을 1이라고 썼을까? 바보같이, 그쵸? A0은 아까 다시 0이지 0. 0. 1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었다고 1 썼나 봐. 아유, 바보. 자, 다시.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이 A2를 어떻게 구하느냐의 싸움이거든. 그치? A2를 어떻게 구하느냐의 싸움. A2만 구하고 나면 얘네들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2를 이제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A2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이 A2가 2차항의 개수니? 2차항의 개수야? 아니지. 그치? 얘가 깔끔하게 그냥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이렇게 나왔다면 얘가 A2가 그냥 2차항의 개수였을 텐데 지금 현재는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만들어 볼까? 뭐를? 나 여기 있는 이 A2를 2차항의 개수로 한번 그냥 만들어 보려고. 어떡해요?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A2가 X의 제곱의 개수이려면, 2차항의 개수이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깔끔하게 A0, A1X, A2X 제곱, 얘가 A8X의 8승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그냥 X만 땅땅땅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내가 뭐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아이는 현재 완전 제곱식 아닌가? 그치? 어떤 완전 제곱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1 너의 제곱이 되는 이러한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예쁘게 또 인수분해가 돼요. 일단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고. X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아무튼 너의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뭐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X 플러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러면 변형된 새로운 식은 이런 게 나오겠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좁은데 여기다 쓰자. 이쪽으로 와 쓰자. 자, 저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하나 지금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X제곱 더하기 2X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너 전체에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너 전체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써봤더니 이게 뭐라고? 얘가 지금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에 따라라 이거라고. 그럼 나 이제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2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돼. 2차항의 개수. 자, 여기 있는 이 A2를 구하면 된다고. 2차항의 개수. 근데 잘 봐봐봐. 얘네들은 X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거 제곱 말고 이 안에는 어차피 최저차항이 1차야. 최저차항이 1차. 최저차항이 1차. 그 말은 이 1차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2차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너하고 여기 있는 너를 곱한 게 뭐야? 4x잖아. 너를 제곱한 게 뭐라고? a2x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a2가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a2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막 어쨌든 계산을 하고 하면은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 얘네들이 나오면 이거 나처럼 틀리면 안 돼. 얘네들이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럼 이거를 쉽게 구하려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얘가 그냥 이차항의 개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긴 풀이보다는 이렇게 좀 짧고 우리가 풀게 넘어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공부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 문제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또 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니야. 말 잘못했다. 어렵지 않아. 말 잘못했어. 안 어려워. 다시. 자, 이차함수가 fx랑 gx가 일단 이렇게 있대.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두 이차함수와 동시에 접한다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 가 조건부터 좀 찬찬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 조건을 좀 보시면 이차함수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표현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너가 무슨 값? 최소값인 거구나. 그치? 이 fx라는 건 y를 의미하는 건데 그 y가 f-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그 말은 x가 -1일 때 최소값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쵸? x가 -1일 때 최소값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보고 그래프를 생각을 하셔야지.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1이 되는 거야. x가 1일 때 최소값이, x가 -1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1이 뭘 의미해?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그치? 그러면 우리는 또 바로 이걸 이용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 fx 너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일단 이게 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 되는 이야기. 알겠죠? 그렇다면 나 조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 조건에서는 -2에서부터 3까지에서 너의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은 -6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를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보자고. -2가 대칭축에서 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여기를 내가 -2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뭐라고? 3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다면 너에서 뭐가 생겨? 최소값이 생겨. 그렇다면 그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야? f-1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최소값이 얼마래? -6이래. 어머? q가 -6이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값이 생기는데 최대값이 뭐래? 최대값이 x가 3일 때 생기는 값이래. 그 값이 얼마? 1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a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자, 가와 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fx에 대한 정확한 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있는 너는 뭐가 되는 것이고 -6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16a -6 너는 10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뭐야?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확한 fx의 식이 나오겠네. fx의 정확한 식 너는 a가 1인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의 플러스 1의 -5 이렇게 우리가 fx를 찾아낼 수가 있다. 아하, 가 나를 가지고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한번 봅시다. 다조건. 다조건을 보면은 y는 g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접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 자,
gx를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위로 블록인 i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위로 블록인 i가 gx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누구와 접한데 이렇게 생겨먹은 y는 뭐라고? 2하고 하고 접한대. 그러면 얘는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 너는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1차항까지 딱 읽으면 뭐를 알 수가 있어?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잖아. 꼭지점의 x좌표가 뭔데? 이 4잖아요, 4. 그치? 그러니까 이 gx의 식,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2.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을 거야.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fx와 gx의 식을 정확하게 찾아냈지만, 두 이차함수가 이 직선에 동시에 지금 접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거지. 자, 얘들아 봐봐. 그런데 fx랑 gx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한번 봐봐라. 여기는 지금 x의 제곱 1이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네. 여러분, 이차함수의 그 특징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A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결정하고, A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A가 같으면,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A가 같으면 모든 이차함수는 전부 다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그치? 즉 모든 이차함수, A가 같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이차함수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질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런데 얘는 절대값만 같잖아요. 자, 그렇다면 같으면 평행이동이고 절대값이 같으면, 즉 부호가 다르면 뭐가 되겠어? 대칭이동이겠지. 대칭이동. 그치?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요렇게 fx가 있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gx가 있다고, 이들이 지금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지금 요렇게 있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라는 fx와 너라는 gx가 서로 대칭 이동 관계다라는 거지. 서로 대칭 이동.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딱 맞아떨어지면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대칭인데요? 자, 봐봐. 얘를 갖다가 딱 이렇게 돌려서 포개어진다라는 건 180도 돌린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걸 우리는 무슨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점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너네들은 점대칭 관계야. 점대칭 관계. 점대칭 관계. 어떤 점대칭 관계? 자,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무슨 점? 중점. 그렇지.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다. 우리 이런 거는 좀 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동 관계,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대칭이동 관계. 그 대칭이동 관계가 여기에서 많이 잘 쓰인다니까, 유용하게. 자, fx의 꼭지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거고, gx의 꼭지점은 뭐냐면 4,2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은 너랑 더해서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 너랑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즉 2분의 3, 마이너스 2라는 점에 대한 대칭인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나요? 아니, 봐봐봐. 잠깐만, 봐봐봐.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꺾으면 우리가 둘 다 동시에 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꼭지점을 지나는 거니까 접하진 않아. 근데 얘를 갖다가 살짝만 이렇게 좀 올리면
살짝만 좀 이렇게 올리면 동시에 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 2분의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다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m의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2분의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끝났잖아. 여기 있는 n만 구하면 n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너라는 직선이 결국에 fx든 gx든 접하고 있는 거니까 fx랑 너랑 뭐 해서 연립해서 뭐 해서 판별식해서 0되는 그런 m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m이 지금 5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5 너하고 m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2 너하고 연립한 판별식이 0이 되는 우리가 m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해석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 자, 일단 15번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가와 나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가와 나의 조건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얘들아 2차 함수는 무조건 좀 그래프적인 해석이 당연히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조건도 마찬가지야.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gx의 완벽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2분의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우리 한번 같이 본인이 직접 내보도록 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심지어 문제가 길어가지고 그래프는 따로 그렸어.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프를 좀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혹시 이거 보고 있는 와중에도 기출시험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학원으로 와. 줄게. 빨리 학원으로 와. 자, 시험지 없으면 시험지 보고 해야지. 그쵸? 기출 분석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시험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창의 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랑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a의 x좌표와 0, b의 x좌표 a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 자, 이게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그림이 나와 있으면 문제의 조건들을 좀 그림에 써주는 게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점이 지금 A인 거고 이 점이 지금 B인 상황인 건데 A랑 B가 너의 X좌표는 0 얘는 Y절편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런데 B의 X좌표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줄 거기까지만 딱 읽었어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X축에 접하고 여기 있는 너의 X좌표들이 0과 A이기 때문에 너가 뭐가 되는 거구나? 2분의 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까 fx의 최고차항의 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fx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fx가 뭐가 되는 거구나? x 마이너스 2분의 a 너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fx의 식도 쓸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봐봐. 여기에 y는 k라는 이러한 지금 직선이 있잖아. y는 k라는 직선. 걔가 어느 점을 지나? 0, 여기 있는 이 k라는 점을 지나. 0, k 아니야. k, 여기라는 점을 지나. 아니, 뭐는 소리야. 0, k를 지나는 게 맞지. x가 0일 때 y가 k. 그치? 다시 뭐라고요? 얘가 지금 어느 점을 지난다고요? 0, k인 점을 지난다고요. 0, k.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일단 거기까지만 읽었는데도
0 집어넣어.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구나? 4분의 A제곱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K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 근데 우리 문제 어차피 다 있을 거니까 좀 정신 사나워서 내가 그냥 이거 보고 좀 읽어가면서 할게.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P에서 x축에 접한다. 지금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와 있고 처음 A를 지나고 직선 PB에 평행한 직선이 A를 지나고 PB에 평행한 직선 얘가 지금 y는 K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Q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BR, QBR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나와 있을 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러한 문제야. 아니, 얘들아, 봐봐. 우리가 사실상 이 Q의 좌표만 알면 나는 BR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나는 Q에서부터 여기 너의 Y좌표, Q에서부터 너의 Y좌표, 즉 K잖아. Q의 Y좌표에서 K의 Y좌표만 K를 빼면 그게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더군다나 내가 K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놨고.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Q의 좌표만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지. Q의 좌표를 어떻게 찾아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봐봐봐. 우리 2차 함수에 또 특징이 있다. 2차 함수의 특징. 얘들아, 요런 특징이 있어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잖아. 자, 여기 있는 너랑 여기 있는 너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얘를 갖다가 5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이 노랑이랑 지금 평행한 빨간 직선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노랑이랑 평행한, 셋 다 평행한 파란 직선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이 빨강이랑 만나는 내가 너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여기 이 접하는 너의 점도 한번 내가 찾아볼 건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길고 학원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셋 다 평행한 상황인데 너네들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5래. 그럼 너랑 두 개 더하면 4잖아. 그러면 얘랑 평행한, 너랑 평행한 이 두 점 알파랑 베타의 합도 너네들의 합과 같다고. 그럼 알파랑 베타의 합도 마찬가지로 4겠네. 그치? 얘는 중근이잖아, 중근. 이 중근은 결국에 뭐를 만족시키냐면 너네들의 중점을 만족시킨다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2야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봐봐.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봐봐봐. 아니 여기 있는 너하고 여기 있는 너의 x좌표가 현재 너는 지금 x좌표가 0이고 내가 너의 x좌표를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평행한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너네들을 더하면 2분의 3이야? 너네들을 더하면 2분의 3이야. 아, 이거 2분의 3 컴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아유,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 2차 함수의 고유의 성질인데 2차 함수를 공부하면 꼭 알아야 되는 고유의 성질. 2차 함수의 고유의 성질. 자, 2분의 3 컴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2분의 3을 집어넣어. 2분의 3a지. 2분의 3a 컴마 2분의 3a 컴마 여기다가 우리가 2분의 3a를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되는 거니까 q의 좌표가 뭐가 된다? 2분의 3a 컴마 a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자, 이 문제는 q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BR의 길이 뭡니까? BR, 너의 길이는 2분의 3a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a가 될 거고 QR의 길이도 필요하지요? QR의 길이, 너는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제곱에서 k를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되겠네. 그래서 너는 4분의 3a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너하고 너랑 곱한 값이 24가 되는 거잖아. 맞지? 넓이가 12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8분의 3a의 세제곱 얘가
24가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8이 곱해지는 거니까 64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구나? 4인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a의 값도 찾아낼 수 있고 k의 값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고 이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좀 계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래프의 성질 같은 것도 좀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문제 갑시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2차 당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만족할 때, 성립할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f2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쵸? 그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내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은 문제를 다시 2차 타항식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fx를 좀 잡고 시작을 하자고. fx 너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잡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등식, 여기 있는 이 등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또는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하지? 에휴, 모르겠다. 그냥 x에다가 뭐 한번 집어넣어 보자. 0 한번 집어넣어 보자. x에 0 한번 집어넣어 봐. 왜? 아니, 얘들아. x,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면 사실 뭘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이 어려워져. 그쵸?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가 같은 값은 0밖에 없잖아. 그래서 0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랬더니 f0 너의 제곱이 뭐가 나와? f0 이렇게 나와. 그러면 f0은 결국에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 그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는 것은 F0이 의미하는 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이 0일 때랑 우리가 상수항이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 fx가 자 0일 때부터 합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의 풀이 방법을 우리가 좀 잘 떠올려 봐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치? 뭘 선택할지는 본인의 의지인 거고 나는 뭐를 이용? 개수비교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 fx가 이렇게 있고요. f-x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이렇게 있는데 너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대. 자,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A는 0이 아니야. 그쵸? A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최고창 한번 봅시다. 여기 곱한 거, 여기 곱한 거, 너랑 곱한 게 A의 제곱에 X의 4제곱일 테니 여기 있는 너 A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A는 1이군요. 이렇게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치? 자, B의 값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랑 곱한 게 당연히 뭐가 되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야. 그치? 너랑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가 나와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b의 제곱 더하기 b 너는 0이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뭐가 된다고? 0 또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b의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fx가 두 개가 나오네. 첫 번째는 x의 제곱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왜냐면 b가 0인 거니까. 두 번째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구하라고 지금?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f2의 값도 한번 구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겠네요. 일단 얘가 이겼다. 그치? 일단은 제가 이겼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fx가 뭐가 되는 상황?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플러스 1이 되는 상황. 자, 또 개수비교법 한번 해보지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인 fx가 있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인 f 마이너스 x가 있고 자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과 똑같아야 돼.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x제곱 곱하면 너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의 제곱은 a가 되어서 우리가 a는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봐봐. 너랑 곱한 거랑 너랑 곱한 건 어차피 다 0이 되기 때문에 3차항은 의미가 없어. 우리는 2차항을 봐야 돼. 2차항을. 그럼 2차항은 너랑 곱한 거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곱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고. 자, A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또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가 지금 B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 너가 B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또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두 가지 식이 나오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 7 이렇게 나와서 오 얘가 이겼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나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데? 그치? 2차당식 fx 잡고 그 다음에 하나 했다. x에다 0 집어넣는 거 하나 했다. 그쵸?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좀 해석을 하면 어차피 이 문제가 fx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대값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긴 하지만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뭐 나중에 어떤 것도 다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17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 객관식만 풀어주시나요? 자, 뒤에 이제 주관식 4문제가 나와서 총 2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주관식이 생각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돼서 객관식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객관식에서 좀 우리가 헷갈려할 만한 문제들을 같이 지금 풀어보고 있고 그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18번 문제니까 잘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실수 A에 대하여 fx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함수 fx의 최소값이 3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일단 알파와 베타라는 이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우리가 최소값이 3이 되도록 하는 A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여서 A가 여러 개 나오나 보다. 그쵸? A가 하나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우리가 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지금 빡 드는 생각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자, 너라는 i는 여기 이렇게 x는 뭐야? 마이너스 a라는 대칭축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지 뭐. 얘가 y는 2x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교점 뭐야 왜 갖다 껴서 왜 꺼졌다 켜졌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교점, 얘네들이 알파와 베타가 되어서 결국에 우리는 이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아니지 최소값이 3이 되는 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결국에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거고 그 최소값이 F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구나? 3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너를 통해서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마이너스 a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4 너는 3이 되는 거라서 a의 제곱이 1이니까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아하, 그러면 a가 1이겠구나 라고 일단 하나 찾았네. 그치? 근데 하나가 더 있다고? 이상하다. 하나가 더 있다고? 뭐지? 자, 우리 이차함수의 지금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공부할 때 우리 제일 먼저 뭐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지금 첫 시간입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우리는 대칭축이 있을 때와 대칭축이 없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으면 그 대칭축에서 최소 또는 최대가 무조건 생기게 되는 거고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대칭축이 없으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와 최소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거든. 기억나죠? 그 얘기야. 자,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은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뭐가 존재? 최소값이 아니 대칭축이 존재해. 그래서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그래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 자,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있다면 이번에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일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결국에 여기에서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은 결국에 f가 뭐일 때? 알파일 때 생길 것이고 그 알파일 때 3이라는 값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a 알파 더하기 4는 3이니까 더하기 1은 0. 우리가 이런 식도 얻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 값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하나 좀 부족하네. 그치? 조건이 하나 부족해. 근데 얘들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봐. 지금 이 교점에서 여기에 x좌표가 알파일 때 y의 값이 3이라고 나왔잖아. 다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알파, 3이라고. 이 점의 좌표가 알파, 3. 그러면 이 알파, 3이라는 아이는 fx에다가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직선에다가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단 말이야. 직선에다가 집어넣어도.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을 직선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3 너는 자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2알파 더하기 4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2알파가 뭐가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되는 거구나? 2분의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파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너를 여기다가 쏙 집어 넣으면 알파가 사라지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아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뭐를?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계산해 봅시다. 4분의 4알파. 여기를 또 막 이상하게 써놨어. 여기 a인데 왜 그랬을까? 여기 a잖아. 여기 a잖아. 이렇게. 그쵸? 여기서 마찬가지로 a잖아. 4a 플러스 1 너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더하기 자 여기다가 2배의 2알파 하는 거니까 2알파 a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2a를 곱하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에
4a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더하기 1, 너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4a 제곱이니까 16a의 제곱, 그래서 4a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얘네들이 8a잖아. 그래서 2a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그러면 여기에서 4a 제곱, 4a 제곱 없어지고요. 너네들이 a가 되고요. 너네들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a를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치?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어려운 개념이 쓰이는 건 절대 아니다. 아니 얘들아, 어려운 개념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개념은 다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공부하는 것들인데. 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계산적인 것들 절대 아니고요. 개념을 좀 잘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습관, 훈련을 하셔야 우리가 문제를 좀 제대로 바라보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너랑 더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 고등학교 지금 5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려웠나요? 할만했나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센스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즉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쉬운 문제 풀 때는 그런 게 잘 티가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방향을 좀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기출 분석 잘 하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조건 막 나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무조건 막 풀고 나는 막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풀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쉬운 문제를 얼마나 편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모아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쉬운 문제조차도 무조건 그냥 계산해서 답만 맞춘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조차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잘 가지고 방향을 좀 잘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포스코고등학교 전 우리 기출문제도 좀 풀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